생각나세요? 이재명 대표 당시에 수구일을 되게 오래 길게 아주 디테일한 사항까지 했어. 네. 근데 우리 잘 몰랐잖아.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딱 뭐 개혁적인 정책 정강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주문하는 얘기 뭐냐면, 자 일단 보시죠. 연합뉴스 이 대통령 당 투톱의 개혁 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자 좀 더 볼게요. 정청래 김병기와의 망찬 내란 재판부의 등 이게 뭐죠? 내란 재판부 법 등 위헌 우려 의견 고려 취지 해석. 네, 이렇게 네. 그림은 그럴듯하게 웃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놀랄만한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저도 사실 선배님의 그 대통령실 그 내부 취재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 그죠? 예. 저는 취재가 안 돼서 이게 지금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출범 6개월에 180석 거대 여당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인데 아주 기본적인 뭐 생활입법, 개혁입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로 어제 5시에 만찬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계속 걸었어요. 딱 문자로 3글자 남겼어. 네 글자 아셨나요? 그래도 전화 오더라고. 나중에 콜백이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오길래 정무비서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몰랐다는 거야. 그 대신 이제 이미 어레인지를 대통령이 번개를 친 거야. 그야말로 번개를 친 겁니다. 번개를 치고 어레인지가 된 상태 나중에 핵심 관련 개선상의 참모들이 나중에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뭔가 정말 할 얘기가 있어서 급히 부른 거네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있는 것도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역할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우려하던 상황인데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든 뭐든 어떤 개혁 과제를 수행할 때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속도와 방향하고 당이 생각하는 속도와 방향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징후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지금 네. 계속 있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유튜브 특히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조건 당이 배신자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막 여론도 생기고 마쿠를 모르니까요. 뭐가 어긋나면 사람들은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개혁을 할 때 불필요하게 적 앞에서 네. 개혁의 대상 앞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대결 구도인 것처럼 나오는 이 목소리가 나오게끔 만드느냐 이런 문제 의식은 가질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있는 대로 다 얘기할 수 없잖아. 자초지종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대단히 정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이거를 그냥 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정말 정밀하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볼게요. 네, 이 대통령 당 투톱의 개혁 입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예요. 연합뉴스 우리가 300억의 혈세를 매년 투입하고 있고 네. 더구나 저는 진짜 이번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은 뭐냐면 연합뉴스의 국회에서 세비 말고 별도로 주는 돈이 있어요. 구독료라고. 그게 윤석열 때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게 한 14억 정도 되나? 큰 돈은 아닙니다만 연합뉴스 구독료를 내고 있어요. 국회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언론사에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31년 전에 그렇죠. MBC 네. MBC에 출입했을 입사했을 때 사회부랑 정치부 가면 텔렉스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텔렉스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냥 타작인데 타자가 혼자서 전동 타자가 치고 있고 두루마리에 있는 종이가 쫙 계속 땅에 내려와. 허재영 기자는 봤잖아.
아니요. 봤다고 얘기해줘. 예. 시대가 안 맞네. 텔렉스 못 봤어? 다큐멘터리 이런 걸로 봤죠. 영화에서 본. 아, 나만 본 거야? 아이고 본 게 좋은 거죠 선배님 왜? 왜? 텔렉스가 옛날 사람. 경험을 텔렉스 모르나 진짜? 뭔지는 알죠. 예.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2007년이니까 다 사라졌죠. 하여튼 예, 아무튼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가 이제 뉴스의 도매상이잖아. 그때만 해도 그렇죠. 진짜 네. 도매상이야. 인터넷이 없으니까 네. 텔렉스로 쭉 뭐 국제 뭐 뚜두둑 해서 뭐 EA가 뭐 또또또또 지금 뭐 계속 넘어가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뭐 사회 무슨 뭐 저 어디 불났다 뭐 계속 넘어가 그러면 이렇게 쭉 찢어 종이를 이게 이렇게 하면 찢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쫙 찢어가지고 사회부장이 야 이거 당신 써. 그러면 쫙 찢어가지고 야 이거 나가서 현장 갔다 와. 막 이렇게 쫙 찢어서 주는 거야. 그 구독료가 한 언론사별로 억대예요. 그러니까 도매상이니까 우리 뉴스 도매상이잖아. MBC는 그렇게 하는 걸로 운영이 되는 거야 원래. 뉴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정부에서 국가기관 통신사다 그래가지고 300억을 얹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회에도 텔렉스가 있었어. 그래서 국회에도 계속 관행적으로 주는 거야. 근데 요즘에 연합뉴스가 실시간으로 그냥 인터넷에 뜨는데 그 구독료를 왜 냅니까? 더구나 그렇죠. 국회가 언론사도 아닌데. 사람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연합뉴스를 다 그냥 언론사처럼 느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뉴스 도매상인 걸 알고 있지만 그죠? 도매상? 웬 도매상? 그렇지. 이런 개념이 거예요. 혼동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네. 도소매를 같이 하니까. 네. 그 남대문 가면은 빤스 한 장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아이 도매예요. 안 팔아요. 그러는데 파는 데도 있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장난을 치냐면 연합뉴스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만 쓰잖아. 근데 합리적으로 뒤에 수로가 없잖아, 지금. 네. 합리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라. 이게 액센트가 여기 방점이 뒤에 있는 건데 눈높이에 맞게 그러니까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 그 문제 안 되게 해라고 마치 위헌 소지만 강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요렇게 정치적으로 돌파해서 빨리 처리해. 요 얘기를 한 거라고 대통령은. 맞죠? 그렇습니다. 그쪽- 저도 그래서 취재를 해봤죠? 선배님만큼 이제 깊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워딩을 들었냐면 이제 이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는 이제 대통령실의 최고 이제 책임자급에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국민 눈높이란 말을 신중하게 위헌성을 고려하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냐 아니면 반드시 연내 처리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굳이 둘 중 하나 택하라면 연내 처리 쪽에 방점을 두신 걸로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설명을 그게 이제 취재죠. 예. 그 설명을 반복적으로 지난 9월부터 계속했다니까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에서 지난 네. 9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이미 끝났잖아.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했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제가 요즘 방송하면서도 계속 느끼지만 사람들이 논의를 너무 단순화시켜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래 말래 찬성이야 반대야. 대통령실을 하라고 하는데 왜 당은 안 해? 이건 완전 단순 논리거든요.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냐는 논의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뭐 요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입을 떼면 야 내란 전담 재판부 해야지. 왜 반대해? 이렇게 가요. 근데 당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제야 지금 로펌의 자문을 받는다 그러죠. 정청래 대표가. 로펌의 자문을 맡겨보겠다. 이제 하냐고. 맞아요. 아니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하자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나왔잖아요. 9월달 안 물어봤어 이때까지? 이게 뭐냐면 그렇죠. 예. 사실 국민들이 그 진행 과정을 일일이 다 알 필요 없어요. 네. 생각나세요? 이재명 대표 당시에 수구일을 되게 오래 길게 아주 디테일한 사항까지 했어. 네. 근데 우리 잘 몰랐잖아.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딱 뭐 개혁적인 정책 정강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주문하는 얘기 뭐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게 정치적 교섭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빨리 타결하라 이 말이야. 2심부터 하더라도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2심부터 하더라도 뭐 이를테면 뭐를 법무장관의 추천권을 주더라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네. 충분히 그거를
저글링 할 수 있잖아. 왜 없어요? 180석이나 있고. 근데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의 방송에서의 코멘트를 보면 그 뉘앙스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왜 당이 왜 저러죠?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처럼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인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대통령은 2심부터 하자는 생각이시다. 이렇게 타이틀을 딱 다니까. 네, 그거 죄송합니다. 네. 제목을 그렇게 예. 미다시라고 그럴 뻔했어.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정교하게 접근해야 아까 될 사안이니까. 요 얘기 조금만 더 첨부해 드리면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의 워딩이 이제 저렇게 이제 건조하게 이제 대변인은 바로 이제 발표하고 마니까 그 다음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발언의 맥락을 좀 더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했을 거예요. 어떻게 청와대 출입하지 않는 저도 했는데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안 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대변인이 똑같이 저에게 한 설명을 똑같이 해줬을 거거든요.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해석하시면 된다. 굳이 물으신다면 그 설명을 해줬을 텐데 아무도 거기에 방점을 두어서 제목을 뽑은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상호 기자님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취재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설명하실 텐데 제가 취재한 것과도 맥락이 맞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왜 이렇게 기사를 안 쓰는지 저도 너무 의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과연 소위 말하면 기득권 제도 언론들이 이 내란 재판부 그리고 2차 특검 소위 말하면 내란 세력에 대한 아주 철저한 미봉책이 아니라 봉합이 아니라 철저한 척결을 원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윤 정부 시절에 호가호위하면서 잘 지냈잖아요. 그리고 내란 선동지에 가까운 대부분의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는 선동지에 버금가는 기사들을 써왔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어제 기사인데 그냥 여당 의총도 우려를 제기했다. 위헌 시비에 처리 유예했다. 마치 지금 민주당이 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기사를 다 이렇게 써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는 청와대의 가장 본질적인 현재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런 기득권 언론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금 난제들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